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2월 달도 다 갔습니다. 토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소리 잘 들리시죠? 백만금님 어서 오세요. 후후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편히들 쉬고 계시죠? 자, 세계 증시가 말입니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동을 쳐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이면 뭐 작은 재료 하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어서 오세요. 예, 이용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장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하루에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이 정상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죠. 자, 미국도 보니까 미국 증시도 보니까 뭐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세계 증시가 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눈에 쏙 들어오는 그래프로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21선 하면 이제 제가 빨간색 선으로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냐 죽었냐 아니겠습니까? 증시가 살았냐 죽었냐, 중기 이평선이죠. 중단기 이평선인데 21선이 상향으로 살아있으면 시장은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꺾이면 시장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이라고 해요. 21선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죠. 그 다음 번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뭐 51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전통적인 누구나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잘 적중을 합니다. 자, 이 초록색 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 뭐냐면 수급선이라고 그래요. 61선. 61선. 그러니까 61선이면은 대략 뭐 한 2개월 가까이 되죠. 2개월 61선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수급선 61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눈에 쏙 들어오시게. 자, 이 수급선 61선까지 증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우지수 61선은 상당히 중요한 선이었다는 게 보여져요. 여기서 지난 1월 말에 터치하고 반등, 이번에 다시 또 터치하러 내려오고 있어요. 21선은 깨졌고요. 그러나 21선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61선이 지켜질까? 제가 볼 때는 이때의 변동폭보다, 1월 말의 변동폭보다 지금의 변동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불안함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이제 뭐 작년 10월 달에 급락 후 급등할 때, 이때는 이제 61선을 못 지켰어요. 121선이 이제 뭐 축이었었고 오히려 201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무너진다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61선이 깨지고 120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충격이 상당히 크겠다. 예를 들면 다우지수가 29,500 이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다.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S&P 500, 다우지수는 30개 종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 전체를 본다면 뉴욕 거래소의 500대 기업,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우리 종합지수 코스피 200 보는 거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S&P 500의 경우는 아까 다우는 61선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었는데 S&P 500은 지난 밤새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반등할까? 아니면 더 내려갈까?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자, S&P 500도 보니까 60일선에서는 터치하면 반등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10월 말에는 120선까지 갔다가 반등. 다우는 200선까지 내려갔었죠. 또 봐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나스닥 지수는 보니까 60일선 터치를 여러 차례 하네요. 지난 밤새 60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그죠? 60일선 지지가 되는 건가? 무너지는 건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중국 증시도 60일선까지 내려왔네, 이거. 60일선에서는 중국 증시 계속 터치 반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중국 증시는? 이런 곳까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MSCI 한국 지수는 어떨까? MSCI 한국 지수는 60일선에서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죠. 그죠?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는요, 60일선 이탈했어요. 60일선을 이탈했네. 그죠? 보이죠? 이탈한 게. 반등 안 들어오면 이거 이제 꺾인다 봐야 되는데, 제가 다우 지수부터 쭉 봤습니다. 다우 지수는 아직 21선이 빳빳하게 생명이 살아있고, S&P도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나스닥 역시 생명은 죽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들어 누웠어요. 꺾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난 한 주간으로 놓고 보니까, 주간으로 보니까 나스닥은 한 주 동안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5% 가까이. 그 다음 S&P는 2.5%가 빠졌습니다. 다우가 가장 덜 빠져서 1.8%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꺾임이 조금 더 크구나. 반응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한국 관련 아까 MSCI 한국은 어땠어요? 60일선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60일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생명선이 20선도 생명선이 20선도 들어 누운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리고 우하향으로 살짝 고개가 숙여졌어요. 한국 지수는 조금 더 취약하구나. 나스닥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중국은 쌍봉 만드냐?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꺾이는 중. 이런 그림.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시장이 이제는 60일선을 중심으로 60일선 지지선으로 먼저 꺾이는 놈은 하방으로 고개를 숙였고 버티는 놈은 조금 아직 여유가 있고. 그럼 유럽의 대표주자 독일은 어떨까? 독일도 보니까 60일선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금 60일선에 터치되고 있어요. 독일도 조금 위험하고 60일선이라는 게 세계 증시에서 일제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쉬잖아요. 3일절. 월요일날 밤에 해외 증시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줘야 될 자리이고, 만약에 60일선이 붕괴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제 수급선마저 이탈하는 추세가 약화되는 꺾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셔야 되겠죠. 그죠? 불곰님 어서 오세요. 피에로님 시작. 드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짱대은봉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엑스원 쪽은 안 되네. 싱크 회원님이시죠. 토요일 날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 광고하는 친구가 있네요. 저쪽 우리 엑스원 쪽에 광고하는 친구가 하나 들어와서 내보내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증시가 이런 위험한 리에 와 있을 때는 또 더더군다나 변동성은 더 크게 나옵니다. 이게 꺾이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냉탕 온탕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60저 이후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목요일 날 급등할 때입니다. 지수 급등할 때, 양봉 나오고 급등할 때, 이 일봉입니다. 일봉, 선물 지수 일봉.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써놨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박스권 흐름이다. 그래서 추세 때 상단을 돌파할 경우는 상승 전환이지만 고점에 닿으면 얻어맞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 고점 닿지도 못하고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볼까요? 예, 고점 닿지도 못하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박스권 흐름 속에 고점이 낮은 상방보다는 하방에 무게가 실려 있는 흐름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 지금 제가 라인을 그어놓은 이 자리가 선물지수 400선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 증시 지금 선물지수 415선과 410선, 1차 지지선 415, 2차 지지선 400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죠. 그러면서 400선은 코스피 3000선과 연동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 400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400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 꺾이는 거로 가죠. 61선 하방 이탈하면서. 그렇겠죠? 예, 이거를 여러분이 머리에 딱 염두하세요. 선물지수가 400이 깨졌을 때는 여러분이 딱 이렇게 생각하시라. 당분간은 이제 추세가 꺾인 약세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없어요. 이게 이제 작년 말 금년 초에 이상급등을 했잖아요. 세계 증시 중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증시가. 이것에 대한 어찌 보면 긴 안목에서 보면 되돌림 현상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간다면 저 밑에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제 요게 이제 뭐 상당히 낮은 자리입니다. 350 정도 선까지도 360. 네. 이게 상당히 아찔한 10%나 되니까 말이죠. 400선은 지지되리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자는 얘기예요. 제가 잊지 마시라고 이 토요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더 드린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 뭐요? 61선. 61선이 무슨 선이다? 수급선. 수급선이 지지되느냐? 중요하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근데 다음 주 우리 증시가 61선이 지켜지느냐 마느냐는 뭐로 결정이 난다? 뭐로 결정이 난다?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쉬어요. 3일절. 월요일날 해외 증시를 보면 알 수 있겠다. 밤새 지난 밤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이대로라면,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약세 출발을 하겠죠. 61선 전후에서 움직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월요일날 우리는 다행히 쉰다. 월요일 밤에 해외 증시 움직임을 보면, 만약에 월요일 밤에 뉴욕 증시가 또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 증시는 화요일날 연휴 끝나고 화요일날 61선 수급선을 하방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방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MSCI 한국 지수가 하방 이탈했다. 61선을. 그죠? 61선을 하방 이탈했다. MSCI 한국 지수가.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염두하면서 시장을 보시라. 보시면 된다. 원포인트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러비님 어서오세요. 이런 위급포장에 장사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장사할 땐가요, 이놈들이 말이야. 러비님. 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 일단 제가 시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그래프로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밤새 미국 증시가 왜 또 비리비리했냐 보면 그냥 간단해요.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 아니 저 금리.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지난 밤새도 지금 금리가 말입니다. 하루에 막 변동폭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요. 1.4대에서 1.56을 넘어서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금리가 하루에 0.1% 이상 오르락내리락 해버린다? 이만큼 불안정한 겁니다. 세계 증시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는 그동안 세계 증시를 끌어올렸던 유동성이라는 재료가 위태로워지면서예요. 유동성이라는 재료가 위태로워지면서 시장은 이게 이제 유동성이 중단되는 것 아니면 회수, 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가 요즘 많이 오릅니다. 유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요. 하다 보니까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지금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을 내놨어요. 내놓고 이제 상원에서 이제 그 다음 논의가 진행이 될 건데, 이런 이제 부양책이라는 재료는 안 먹히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양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어제는 장중에 2%를 찍었어요. 2%를 찍었어요. 우리 금리도 기준금리는 0.5%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해요. 금리가 하루에 4% 넘게 오르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풀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지금 뭐 4차 재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20조 원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추경을 하려면 정부가 뭔가 뭘 돈을 만들어야 될까요? 뭐로 만들어요? 채권 발행이죠. 국고채 발행으로 해서 추경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채권을 막 이제 시중에 풀어 제끼면 채권 가격이 어찌 되겠어요? 물량이 넘쳐나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이 흔해 터지니까 나 금리 더 줄게 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미리 이래 오르는 겁니다. 아직 추경 나오지도 않았고 실물로 국고채 발행이 시행이 되지도 않았지만 미리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실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물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물가도 오르는 것이고, 그럼 이제 긴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게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봉으로 보니까 이게 이게 뭐 그림 좋네. 그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림으로는 이 상승 추세 딱 진입했잖아요. 아주 좋네요. 그죠? 예. 금리 곡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상태다.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향후 금리 추세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통화정책은 완화해서 긴축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미국 증시 이렇게 이제 됐고요. 금리에 따라서 막 연동된 흔들리는 그 변동폭이 아주 큰 그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 배가 파도가 커지면은 흔들흔들 해가지고 멀미를 하죠. 그죠? 멀미 나는 거예요. 멀미는 위험한 거예요. 뭐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런 위기를 잘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뭐니 해도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풍랑주의보 떨어졌는데 배 타고 밖에 나갈 일은 없잖아요. 안 나가는 게 최선이죠. 그죠? 예. 그러나 나간다 그러면 요 근해 금방 가까이 나갔다가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는 것이 또 정석이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동폭이 크다, 이 풍랑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살아남는 최우선 우리가 취해야 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식 투자자니까 비투 정리해야 돼요. 비투.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레버리지를 키우는 행위였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빚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투 정리.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용 미수 줄이고, 또 영끌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자제하고 줄이고, 그게 필요한 때다 지금. 예, 댕덩가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비투를 정리하자인데, 우리 시장 지금 상황은 아직 신용융자가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물론 한 지금 이제 사흘 24일 기준까지 보면 한 사흘 조금 신용자가 줄고는 있습니다. 급등 급락하니까 이제 털리는 것도 나오겠죠. 반대면에도 이렇게 이제 신용자가 뭐 22조예요. 20조가 넘는 엄청난 이런 상황이에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라는 건데, 어쨌든 비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풍랑이 심할 때는 먼바닥까지 가지 말고 꼭 나가야 된다면 요 앞바닥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랬죠. 투자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죠. 예, 현금 비중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위기에 좀 안정을 확보를 하는 거죠. 안전을 확보. 특히나 현금 비중 늘린다는 것은 뭡니까?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거.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챙겨야 내 것 된다. 그죠? 챙겨야 내 것 된다. 올해 올해 증시가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행보해. 이거는 이제 경계 사이렌이거든요. 경계 사이렌. 그리고 안 올랐잖아요. 출렁출렁만 하고 행보하고 2달 동안 옆으로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번 돈 챙겨라. 그죠? 번 돈 챙겨야 될 거 되니까 번 돈을 일단 챙기는 전략으로 갔어야 된다. 네. 우리 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챙겨야 내 것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올 1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 1월 11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우리 지수가 급등 이후 횡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팔았습니다.
다 수익 챙겼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행에 옮기시라.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은 상승장에서는 이 성장주 위주로 뭐 돈의 힘에 의해서 가니까 뭐 바이오라든가 뭐 그죠,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거 바이오 또 뭐 하여튼 성장주 위주 쪽으로 IT라든가 이쪽이 많이 주도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갔다라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고밸류, 그죠? 예, 이런 종목으로 좀 자산가치 우량한 종목,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종목을 바꿔 타야 된다. 바꿔 타야 된다. 예.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또 그런 방향에서 리딩을 해왔습니다. 제가. 예. 그 다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시장이 이럴 때, 그리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변동폭 크고 이럴 때 또 만약에 여기에서 꺾여서 하락상이 온다면,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곳이니까요. 대안투자가 필수입니다. 예. 수익을 낼 수 없다면 내릴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월달부터 공매도 시작합니다. 원래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시작하기로 했지만 한 달 반 연기된 거예요. 이제 5월달부터는 무조건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공매도 뭐 보완하겠다 그러는데 보완이 안 된대죠. 외국인들 뭐 추적이 안 돼가지고 뭐 안 된대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네, 5월달부터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3월달이에요. 5월 눈 깜짝할 새 다가와요. 그죠? 5월달부터 공매도 시작한다는데 4월달 되면은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4월달 되면은 1분기 실적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림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봐요. 공매도 시작할 때까지는. 그래서 대안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확보돼 있어야 된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 개인에게 불리한 이 제도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냥 멍하니 기다리기만 한다? 하지 말아야죠. 자, 우리 방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은 대안 투자로 ELW 매매를 병행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ELW 매매. 네. 우리 방은 ELW로 이 어려운 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면 이거는 2월 한 달 그 수익 내역입니다. 2월 한 달 수익 내역 전체, 뭐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거짓 않고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죠? 자, 손실로 수익 난 거, 손실 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손절도 하고 2월 한 달이에요. 2월 한 달간 딱 정확하게 보니까 740만원 수익이 났네요. 보면 공개방송에서도 2월달 공개방송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49만원 수익 챙겨드렸죠. 또 2월 16일날 뭐 이건 지난주 거니까 뭐 볼 것도 없겠다. 71만원, 17일날 뭐 63만원, 19일날 210만원, 이제 요번 주에 들어와서는 23일날 220만원. 어이구, 이제 만기돼 가니까 이거 커집니다. 예, 볼륨이. 자, 24일날은 130만원. 예. 챙긴 거예요, 이거에. 보세요. 그 24일날 여러분들 공개 리딩도 해드렸죠? 23일, 4일, 양일간. 그래가지고 얼마 수익 내드렸어요?
400만원 투자해가지고 110만원, 114만원 수익 챙겨드렸죠. 이렇게 공개 리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실전을 체험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이 있나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얼마의 매수 걸기. 여러분들 다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얼마의 매도 걸기. 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며칠, 몇 시, 몇 분에 얼마의 매수 몇 주를 했다. 기준은 한번 들어갈 때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수익을 챙긴 겁니다. 그 다음 25일 날은 저는 또 콜을 한 개 또 줄였어요. 그래서 손실 4만원 손실 났어요. 손실은 4만원 밖에 안 나네. 그리고 어저께 26일 날은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예, 25일 날 사가지고 26일 날 하루 만에 500만원 투자해서 530만원을 벌었어요. 더블 이상 여기 써있잖아요. 제가 더블 수익으로 더블 수익 청산, 더블 수익 청산이라고, 그죠? 예, 더블 수익 청산 이렇게. 이게 대한투자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요즘 젊은 2030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만 하지 않습니다. 서학개미, 미국 증시, 홍콩 증시 투자한다니까요. 네? 주로 이제 미국 증시지만 수단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특해서 빨라요. 우리 아이들도 주식해요. 네. 다 하더라고요. 다 해요. 제가 코치 안 합니다. 스스로들 알아서 하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랜 내가 해오던 거 아는 것만 할 거야. 몰라, 저건 아유 어려워.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내 피 같은 돈 날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예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여기 정의 주식 투자 하시고 싶다면 펀드 가입해 놓고 그냥 다른 일 하세요. 내가 전업자든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맘먹으셨다면 배우십시오. 예, 무섭다고 등지지만 마시고 눈 감지만 마시고 배우세요. 알아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와요. 대한투자가 필수다, 필요하다라는 걸 공감하신다면 저희 방으로 오십시오. 저희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보고 그대로 느끼셨다시피 또 따라 하시면서 체험도 하셨다시피 지금작은 특히나 과거보다도 하루 변동폭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수익을 하루 만에 더블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흔히 안 와요. 이렇게 큰 폭이야.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 봐요. 일방적으로 그냥 푹 빠졌던 저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요거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하루 100포인트 올랐다가 하루 100포인트 떨어졌다 또 올랐다 또 떨어졌다 이런 장은 처음 봐요. 이런 장에서 주식에서는 돈 벌기 힘듭니다. 운 좋게 어떻게 사이클 타면은 벌겠지만 잘못하면 쪽박 차요. 역으로 타면. 수요일날 급락하니까 아 죽어라 했다가 목요일날 급락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죠. 수요일날이 24일입니다. 보자고요.
자, 급락. 예? 그죠? 목요일 날 급등. 또 금요일 날 급락했잖아요.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했나? 그때? 24일 날 급락했잖아요. 수요일 날. 급락하니까 아침에는 콜을 팔더니 바로 오후에 풋을 다 팔아버렸죠? 그죠? 잘 챙기고. 그 다음은요. 25일 날은 급등해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콜을 한 개 청산해 버리죠. 물려있던 놈. 그 다음요. 목요일 날 급락하니까 풋 있던 놈 정리해서 수익 챙겼죠. 아니 더 빠질 것 같으면 풋 붙들고 있어야지 왜 챙겨? 요즘은요. 이 박스권으로 박스권도 무슨 박스권이요? 고점이 낮아지는 하방이 상방보다 무게가 실려있는 그런 추세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면 콜 청산하고 내리면 풋 청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풋 팔아놓고도 다시 또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제 팔았던 풋 다시 사는 거야. 예.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희 방이 이제 변동폭이 이렇게 큰 기회를 온전히 좀 받아먹기 위해서 투자 규모가 조금 커졌어요. 네. 그동안 뭐 10개 이내로 5개 정도 선에서 움직여 왔다라면 지금은 거의 2배 이렇게 막 변동폭이 커져서 뭐 5개씩 500만원 투자해서 뭐 500만원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이지 ELW 매매하기에 최상의 적기입니다. 지금 변동성 큰 장에서는 ELW 매매가 더 없는 기회다. 이런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정말 자주 안 옵니다. ELW 하니까 또 그럼 ELW가 뭔데? 난 ELW 뭐 당신한테 듣기는 했지만 뭔 말인지도 몰라. 뭐 하는 건지도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ELW는요. ELW는 이게 아마 ELW는 손실은 유한하고 깡통납니다. 100%. 그러나 수익은 무한대로 100%, 1000%, 10,000%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상품인데 ELW는 혹시 ELW에서 있나? ELW라는 것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해요.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식이에요. 자, 특정 대상물 우리가 주로 매매하는 것은 코스피 200입니다. 우리 정회원방에서는 그것도 합니다. 종목 ELW도 해요. 지금 종목 ELW 또 3월 만기, 4월 만기, 5월 만기 이렇게 한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주로 하루에도 이제 단타로 매매하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아까 이제 뭐 S&P 500처럼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파생 상품이 선물 지수가 있고요. 선물.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을 또 파생으로 해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ELW라는 것은 옵션하고 유사하다. 매우 특정 대상물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 이것을 특정 시기에 만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3월 11일이 만기일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인 이 행사가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거이다. 권리 아셨죠?
그래서 옵션이에요. 권리. 매매 방법은 주식 계좌에서 주식 매매와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선물 옵션처럼 별도 계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상한가가 없고요. 양매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지수가 오를 때도 오르는 것에도 배팅을 할 수 있고 내리는 것에도 배팅을 할 수 있어서 지수가 내릴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크지 않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저는 10만원 벌기입니다만은 요즘은 10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씩 벌고 있네요. 자, 콜이라는 거는 콜 기분 좋잖아요. 콜택시 콜, 그죠? 부르면 콜은 상승을 콜이라고 합니다. 상승장. 예,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하듯이 롱은 콜이고요, 숏은 풋입니다. 콜은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풋은 지수가 내려야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가격 계산은 뭐 이론 지금 얘기해봐야 조금 더 그렇고요. 평소에는 프리가 붙어 있습니다. 프리라고 합니다. 프리가 살았니 죽었니 얘기하죠. 시간 가치입니다. 기간이 줄면, 그러니까 잔존일수,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이 프리 값은 점점 쭈그러듭니다. 만기가 먼 종목은 시간 가치가 그만큼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시간 가치가 줄어든다, 프리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ELW인데, 우리는 지수가 이렇게 이제 우하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스권 매매를, 콜과 풋을 매매를 하되, 고점에서는 풋을 사고 저점에서는 콜을 사되, 콜보다는 풋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맞겠죠.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는 하방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 비중을 막 무조건 콜만 막 산다거나 풋만 막 사는 이런 매매는 옳지 않다. 예, 특히나 요즘 같은 장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을 치는 이런 장에서는 양매수 전략이, 양매매 전략이 심리적 안정도 찾아주고 수익도 높여주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려면 매매를 한 달 정도 해봐야 돼요. 실전 매매를. 그러도록 김양균 대표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김양균 대표가 저 양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속 편하고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라고 판단하신다면 계속 가는 거죠. 김양균 대표는요, 여러분 뭐 저를 일찍이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이 업계 1세대입니다. 1세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1세대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현재 지수로 만들어진 게 80년입니다. 80년. 1980년. 제가 증권업계 사회생활을 첫 발을 디디면서 지금까지 35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서 몸을 담았으니 1세대죠. 특히 이 증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 지도 벌써 30년이 갑니다. 더더군다나 ELW 매매를 계속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오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김양균 대표보다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ELW 전문가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것 잠깐 이제 리스크 있고 좀 피신해 있다가 다시 재도전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저는 꾸준히 ELW 매매를 여러분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험 많은 전문가, 또 검증도 전문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LW 매매에서 특히나 좋은 시기가 요즘같이 변동폭이 큰데 더
이 요동을 치는 장. 제가 뭐 한참 좋은 시절에는 한 달에 막 2,900만 원도 벌고 이랬답니다, 여러분. 예, 막 2,100만 원 막 이렇게 벌었대요. 전사배. 요번 달에 2월 달에 750만 원 뭐 벌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파동 이론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어트가 만든 파동 이론이라는 건데 뭐 200년 동안 100년 넘게 신뢰 받아온 거니까 상승 파동은 5번에 걸쳐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으로 마무리.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느슨하게 가죠. 길게. 그런데 하락 파동은 어떻게 해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으로 조정이 끝납니다. 그만큼 하락이 가파르다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는 완만하게 쭉 가다가 내려갈 때는 가파르게 툭 내려오잖아요. 예. 그만큼 가파른 만큼 변동폭이 큰 거예요. ELW 매매는 변동폭을 먹는 겁니다. 변동폭을. 지수의 변동폭을 먹는 거예요. 1포인트당 얼마다라는 게 이게 상한가 빼기 지수 뭐 이런 식이에요. 1포인트당 100원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지수 1포인트당 100원이에요.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을 봐봐요. 전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라는 게 100%. 종가의 1%가 1%가 오르면 얘 같은 경우를 예로 들까요? 콜 09입니다. 얘 같은 경우 행사가가 407.5예요. 근데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409.9입니다. 콜이잖아요. 콜이면 종가라고 쳐요. 만기일날 코스피 지수가 행사가보다 높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그 높은 차액만큼을 정산을 받는 거예요. 현재 409.9가 3월 12일 날 만기날 종가라고 친다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행사가보다 2.41포인트가 높게 끝난 거잖아요. 2.41포인트. 전환 비율이 100%니까 241원이 되는 겁니다. 짜투리는 빼고 240원이 되는 거예요. 240원. 근데 지금 가격은 1020원이네? 그러면 한 750원 이상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 시간 가치. 예. 시간 가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치를 지금 얼마 정도 줘야 될까 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변동폭이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서 각기 달라져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쭉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다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요즘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공격성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냐? 이렇게 주가가 막 오르던 주가가 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게 이제 3월달 폭락 이후 뛰어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막 뛰어드는데 뛰어들고 나서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더라는 거지. 사놓으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고래랑도 어마어마하게 붙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쉽다 주식시장.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적성이 채다 주식 투자가. 직전까지 때려친 사람들 많았어요. 대출 연끌 다 해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영 재미가 없어. 안 오르네. 깎아봐요. 이래 된 거예요. 이자는 나가는데. 그죠? 이러다 보니 이제는 어찌 돼요? 이 급등하던 시기에
기대값이 아직 안 사그러들었잖아요. 그 기대값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게 뭘까요? 이때쯤에 잘간 게 뭐였습니까? 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즈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잖아요. 암호화폐 값이 막 천정부지로 튀어오르고 막 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 돈이 머니 무브라고 하죠.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월 달에는 그렇게나 많이 돈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루 거래대금이 막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대 위에 24조 뭐 이래 됐는데 25조 7조까지 갔는데 점점 시들어들더니 2월 달에는 평균 거래대금이 1월 달보다 거의 10조 가까이 줄어버렸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다? 비트코인과 같은 머니무브 아니면 서학개미로 옮겨갔습니다. 서학개미로. 예, 피에로님 ELW 하고 싶다고요? 예. 야, 기준금액 1,500만원. 그게 모자라는군요. 예. 맞아요, 드럼님. 이런 방에서는 꼭 이런 장에는 양방향 투자를 해줘야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뛰어들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급등장을 끌어내는 세력은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니에요. 개인이나 외국인 말입니다.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개미가 달라붙어야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거든요. 개미가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작년 말부터 쫙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개미가 빠져나간 이후 주가는 흐지부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개미의 공격성이 약화되다 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 예, 피에로님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시장에 이 주포라고 하죠. 주포. 예, 주포가 바뀌는 겁니다. 개미의 힘이 약화되다 보니 외국인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최대 매도 세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기금 아닙니까? 42거래일째 팔고 있는데 연기금의 이 매도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연기금의 매도세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최근 6개월간 나온 건데 이거 보세요. 42거래일째 매일 눈만 뜨면은 팝니다. 연기금은. 근데 외국인은 어저께 2조 8천억이나 팔아먹었죠. 예. 연기금 외국인 기관 다 팔죠. 개인만 사고 있지만 그 개인의 매수 강도가 1월달보다 2월달에 순매수 금액 자체가 반의 반토막 났어요. 반의 반토막. 20조 원 넘게 샀던 개인 한 6조? 2월달에 6조 정도 샀나요? 어저께 샀으니까 7조 정도 샀나? 네. 그렇게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보지 말자.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 즉 개인이 어저께 4조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만 매수 여력은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고요. 또 이 고객 예탁금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보세요. 줄어들죠. 75조까지 갔던 고객 예탁금이 1월 11일 날 지금은 얼마예요? 64조, 10조 이상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대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빠져나가서 힘이 대기자금마저 줄어들고 있다.
개인의 공격성도 줄어들고 있고 시장은 이렇게 힘이 약화돼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수급선이 60일선이 위태로워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걸 이제 머리에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가입하신 우리 회원님이 올려놓은 이 어제 우리 뭐 어저께 500만원 넘게 벌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ELW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안 보고 매매한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신 것도 있어요. 그럴 만큼 전문가 맞니? 예, 그만큼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면서도 수익은 수익대로 나는 거죠. 이거 이름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자랑 삼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보세요. 얼마 벌었어요? 순익 금액이 710만원 당일. 예. 수익률 121%. 그죠? 121%.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이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제가 아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뻥이면은 바로 뽀록이 났겠죠, 그죠? 예, 뽀록이 났겠죠. 이렇게 이제 네, 대안투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하면 이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예. 화끈한 투자 원하죠? 화끈한 투자 원하신다면 코인보다 ELW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루에 변동폭 얼마나 돼요? 요즘은 또 별로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2, 3% 정도? 네, 2, 3%. 한번 빵 뜰 때 이제 뭐 20%인가 지난번에 한번 빵 뜨고 뭐 그랬는데 개별 코인 조그만 것들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코인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4,000개가 넘어요. 4,000개가 가상화폐가 4,000개가 넘는 것 중에 하루에 2-3개 종목 정도가 빵 한 방씩 터져주는데 그거 어떻게 4,000개가 넘는 것 중에 그거 고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따블을 먹어주는데 100%가 120%씩 이렇게 먹는데 진짠데 그러잖아요. 후회를 할지언정 여러분 이런 장에 이거 구경이나 해보세요. 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 가입 여러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육도 받으시고 했는데 교육 이수해놔야죠. 그래야지 매매 자격이 부여야 되니까. 휴일 동안에 여러분 교육 받아두세요. 남 주는 거 아니니까 인터넷 검색하십시오. ELW 매매 교육 하면은 나와요. 예, 1시간 정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교육 받습니다. 받으시고 저희하고 같이 예? 정말 이걸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하는데 나는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한번 보자고요. 내 앞에 와 있는 기회를 박차고 보내지 말자. 정말 기회 제대로 잡아보자 한번. 아셨죠?
여러분들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급등락 하루에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기회 장은 흔히 안 와요. 진짜로. 네? 흔히 안 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지체 마시고 3월달 한 달 멋지게 3월달에는 제가 얼마나 수익을 거둘까요? 네.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괜히 가입해서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좌 여러분들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딱 1시간 됐네요. 돈 한번 벌어보자.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오십시오. 후회되지 않도록 리딩하겠습니다.